저출산 문제는 사실은 온 사회가 다 함께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재정의 문제, 사회적인 제도의 문제, 인식의 문제. 저출산 시대에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청소년을 다 아우르면서 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들이 마음 건강하게, 몸도 건강하게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세일센터를 중심으로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고용을 유지하는 그런 큰 사업을 올해 좀 해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시대는 이제 여성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서 우리가 과학기술 분야에 얼마나 많이 진출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삶에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여성가족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정책 각 부처 장관들이 여러분께 직접 알려드립니다. KTV 국정대담 국민인고 장관이 답하다 진행을 맡은 유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들이요, 나라나 정부에 기대하는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회에서 좀 소외받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정책적으로 꼼꼼하게 좀 뒷받침하는 게 될 텐데, 예를 들자면 뭐 한부모 가정도 있을 거고요, 다문화 가정이 있을 거고 그 아이들을 좀 돌보는 일, 그리고 학교 밖에 청소년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폭력을 당한 여성들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 이런 일들을 하는 부처가 있는데 바로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들이 제가 얘기한 곳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성가족부 정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가족부를 이끌고 있는 김현숙 장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방청객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입니다. 지난해 5월에 장관이 되면서 지금까지 한 일과 앞으로 할 일들을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신 점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동안 궁금한 게 있으셨으면 많이 물어봐 주시고 예. 저도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일들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는 귀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인사 말씀도 아주 깔끔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고요. 장관님께서는요, 경제학을 전공을 하셔서 미국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학생들에게 이제 경제학을 가르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항상 강조했던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현재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라. 미래에 무엇이 중요해질 것인지를 보고 예. 기회를 거기서 찾고 그다음에 음. 진로를 거기서 찾으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뒤에 사진이 이제 교수 시절 사진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경제학. 그러니까 경제학이라는 게 미래를 바라보지 않으면 또 얘기할 수 없는 게 또 경제학인 것 같습니다. 예, 미래를 예측하는 게 경제학 분야에 있고 예.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 좀 근거한 건데 그렇습니까? 어떤 네. 경험이요? 제 첫 직장이 이제 조세재정연구원이어서 예. 제가 연구한 분야하고는 조금 다른 분야에서 제가 제 첫 커리어를 시작하게 됐는데 네. 제가 처음 시작하게 된 연구가 보육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는 보육이 굉장히 생소하고 음. 부모님이 직접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거지 어떤 사회가 보육 서비스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은 없을 때였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그 일을 하면서 이게 당장은 굉장히 사소하고 미미해 보이지만 예. 한 10년쯤 지나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그때 또 예측을 10년이 했었고 더 지나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20년 거의 지나서 예. 지금은 제가 그 연구를 그 보육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 여성 노동까지 연구가 됐고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0.78명이다 보니까 걱정입니다. 예, 저출산이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존망의 문제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봤을 때 처음에 제가 그 연구 시작할 때는 주변 분들이 굉장히 조그만 연구를 하는 게 아니냐 걱정하셨지만 세월이 지나 보니 너무나 중요한 국가의 근간이 되는 맞습니다. 연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학생들에게 지금 당장 뭐 금융권, 뭐 어디 가고 싶은 곳, 월급 많이 주는 곳 그런 걸 찾는 것보다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산업이나 그런 먹거리를 찾으라는 얘기를 학생들한테 많이 했습니다. 예. 미래를 보는 해안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요. 2012년도에요.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 하고 선배님이십니다. 예, 제가 그 전에 이제 4년 잠깐 했었고 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셨고 이후에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역임하시기도 했어요. 사진이 지금 나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어셈블리 내셔널 어셈블리 그러니까 국회의원 시절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맨 오른쪽 사진은 제가 원내 대변인을 했었거든요. 아, 원내 예, 그래서 대변이요. 원내 대변인 브리핑하는 사진으로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상임위에서 질의하는- 질의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 교육자로서 또 연구자로서 교수로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정계에 입문한다는 것 자체가 계기가 없으면은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이 네. 나라를 이 사회를 한번 뭔가 바꿔볼 이 도전 정신과 의욕이 넘치지 않으면 사실 쉽게 이렇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일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매우 망설였고요. 그러니까 예. 정치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제 인생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음, 전 제 꿈이 교수가 되는 거였고 예. 그거를 이제 이루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은 연구를 하고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2012년 그 당시에 무상보육이 어떤 청소년의 중요한 쟁점이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육 전문가를 찾다 보니까 저에게 연락이 왔고 예.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음,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망설였는데 주위에 많은 이제 선배 교수님들께서 연구자가 글을 쓸 때 논문을 쓸 때는 자기 자신과 그 집단 일부 예. 집단을 위해서 글을 쓰지만 정치인으로서 일을 하면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으니 그렇죠. 정말 좋은 기회다. 음. 어떤 사람은 갖고 싶은데도 갖지 못하는데 예.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럼 가서 일을 하고 국민께 봉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좀 격려를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보육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이 됐고 예.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일을 계속하면서 정치권에 있어서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도 음. 돌봄 이런 쪽으로 제가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죠. 온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예. 사람 일은 꼭 자기가 예견한 대로만 그렇게 풀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열심히 하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을 받으면은 나라를 위해서 일할 기회도 있고 지금 장관님처럼 제가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또 이 자리에 오시는 것도 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여성가족부 장관을 하시면서 이것만큼은 꼭 한번 이뤄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신죠?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아, 3가지요. 네, 예.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첫 번째는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은 경력 단절되지 않고 출산이나 육아나 삶의 여러 가지 경로를 겪으면서 자기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도와주고 최근은 이제 디지털 사회가 됐기 때문에 예. 조금 더 고부가가치 그다음에 신산업 쪽에서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보통 이제 맞습니다. 스템 섹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과학기술 분야 쪽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결국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 왜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됐느냐라고 보면은 일과 가정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일이 2가지가 있는데 예. 하나는 집으로 아이를 돌보미를 파견하는 아이 돌보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 아이를 봐주는 사업이죠. 예. 그 사업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에게까지도 저희가 국가 자격증을 도입하고 예. 그다음에 민간 기관이 등록하게 해서 수요에 맞게 공급을 하고 초단시간 어떤 그런 돌봄도 등하교 시의 돌봄 같은 것도 저희가 좀 그렇죠. 제공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 걸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가중치나 인증기업 일가정 문화를 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증을 해주는 그런 건데 그래서 좀 더 확산해서 제가 이제 취임한 이후로는 가중치나 최고 기업이라는 것을 또 하나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뭐 유연근무제라든가 재택근무라든가 그다음에 육아휴직의 문제라든가 예.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직장 문화를 바꿔가는 것
그것이 일가정 균형을 맞춰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여성가족부 혼자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성가족부가 하는 업무에서는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보태고요. 세 번째는 아까 청소년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가족부 이름에 청소년은 없지만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그럼 주무부처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제가 와서 발표를 하면서 고위기 청소년, 즉 뭐 가정 밖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쉼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예, 예. 학교 밖 청소년, 그다음에 정서나 심리적으로 굉장히 우울한 상태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잘 보호해서 청소년들이 마음 건강하게, 몸도 건강하게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어디에 있든 골고루 다 모두가 지원을 받고 균형 있게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세 가지가 제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임하는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얼핏 듣기에는 다 뭐 여성들을 위한 정책 아니냐 하는데 출산율 자체가 낮으면요 여성이고 남성이고를 떠나서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지금 장관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십사.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세 가지가 대한민국의 전망을 가를 수도 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성가족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공개합니다. 청소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성가족부 하는 주 업무 가운데 하나가 청소년이거든요. 청소년과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정책이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그러니까 청소년 업무가 여성가족부 업무 중에서 조금 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청소년 업무를 좀 강화하자고 생각했던 이유가 저출산 시대에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모든 청소년을 다 아우르면서 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취임한 이후에 청소년 보호 정책을 6월에 내고 그다음에 10월에는 학교 안팎, 학교 안과 밖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학교 예. 안팎을 모든 청소년을 아우르는 정책을 10월에 내고 11월에는 이제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책, 예. 그다음에 이제 12월에도 또 정책을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정책을 발표했는데 청소년 기본 계획을 저희가 좀 이름을 예.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 청소년이라고 하고 아, 이름 좋네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청소년의 디지털 능력을 좀 그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사실은 또 온라인과 어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면서 또 여러 가지 범죄라든가 유해 매체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보호도 함께 강화하는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 청소년 시기는 자기 이제 정체성도 확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체력도 단련을 해야 되는데 이 청소년 자기 개발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도 또 많이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청소년 활동이 아무래도 오프라인보다는 예. 디지털 기반으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든가 예. 그다음에 3D 프린팅 이런 것들 통해서 청소년 활동을 굉장히 활성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서로 만나는 서밋이 있습니다. 예. 올 7월에는 글로벌 청소년 서밋을 저희가 개최를 할 예정이고 예. 그럼 뭐 기후 문제라든가 세계의 모든 지구의 청소년들이 함께 고민하는 그런 어떤 의제를 가지고 서로가 토론하는 그런 장이 마련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방과후 아카데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학교를 중학생이나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방과후 활동을 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 방과후 활동이 이제 학습에 대한 그 보조적인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이제 학교 복합 시설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폐교가 됐거나 학교가 남아 있지만 유휴 공간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에 뭐 수영장도 넣고 문화 시설도 넣고 그다음에 청소년 시설도 넣고 그러면서 방과후 아카데미가 그렇게 복합적인 시설에 들어간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수업 후에 뭐 수영도 배우고 그다음에 기타도 배우고 뭐 다른 다양한 미술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근접한 어떤 거리에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예. 그런 방과후 아카데미 활동 같은 것들을 확대하려고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오늘 그 국민 여러분께 꼭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예. 세계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에서 열립니다. 아, 그래요? 그 청소년 활동이죠. 170여 개국에서 와. 4만 5천 명의 청소년들이 와서
텐트를 칩니다. 다 예. 야영을 하고선 12일 동안 지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 안에 케이팝 콘서트도 있고 아주 장관일 텐데 국민 여러분께서도 신청하셔서 예. 하루 동안 오셨다 가시는 방문객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음. 그 활동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코로나로 위축됐던 청소년 활동을 다시 한번 붐업하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국민들께서 꼭 관심 가져주시고 예. 일일 방문객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여성가족부 하면 사실 뭐 청소년하고 무슨 관계야 하는데 여성가족부 주 업무 가운데 하나가 청소년인데 여성 청소년 가족부 이렇게 이름을 줬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그런 얘기 정도입니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예. 또 하나 또 생각나는데 저희가 5월에 인천 송도에서 예. 청소년 박람회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도 한번 와보시면 어떤 청소년 활동들이 있는지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어떤 됩니다. 일을 하시냐고 하니까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 나오시면서 아이들에게 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박수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가운데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편에서 먼저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봐 주시죠. 자, 가장 먼저 들어주신 두 번째 줄. 요즘 TV를 보면 아동 청소년 범죄가 많이 있는데 같은 부모 입장으로서 미리 예방하려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아동 청소년 범죄는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법원에서 그 판결문을 좀 살펴보니까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가장 높은 그 순위를 차지하는 범죄가 강제추행이고요. 두 번째가 강간이고, 그다음에 아이고. 세 번째는 온난을 이용한 착취물 같은 것들을 전파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들께 해드리는 서비스는 첫 번째 성범죄자 알림이 서비스가 있어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동이 있는 가정이나 청소년 유관 그런 기관에 성범죄자에 대해서 고지를 해줍니다. 우편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고지를 해준 서비스가 있어서 그를 통해서 정보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런 모든 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예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 디클이라고 디지털 세상을 클린하게라고 해서 그걸 줄여서 디클이라고 해서 디클에 이제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들도 보실 수 있는 예방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누리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좀 많이 보셔서 거기서 정보를 얻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찾게 되면은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빨리 온라인상의 어떤 그런 성착취물이 예. 있으면 삭제하고, 그다음에 올해는 또 처음으로 아동 성범죄자 착취물 실태조사도 여성가족부가 시작을 해서 조금 더 범죄로부터 안전한 어떤 그 사회를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에서 유린해서 성착취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런 그루밍이 범죄로서 이미 이제 그 정의가 됐고요. 그에 대해서는 경찰이 위장 수사까지 해서 작년에 한 260여 건을 적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부터 그다음에 삭제를 빨리 해주고, 그다음에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하고, 그다음에 의료 지원, 상담 지원까지 다 원스톱으로 다 지원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엠번방 사태 이후 많이 줄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꾸준히 그런 범죄들이 있나 보죠. 예, 계속 있어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일종의 중앙 그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의 중앙센터처럼 기능을 하면서 예. 삭제하고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이쪽에서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혼자 손을 드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생 청소년을 둔 학부모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수업을 하거나 또는 평가를 할 때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컴퓨터 또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정보를 다양하게 모아서 제출하고 준비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서 의도치 않게 건전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어떤 정보들이 많이 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들의 어떤 좀 더 건강한 디지털 문화 환경을 위해서 현재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계시고 있고 또한 준비하고 계시고 실행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시대가 돼서 유익한 점도 굉장히 많지만 지금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단 조사를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한테 하고 있었는데요. 예. 그 이제 초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합니다, 올해. 아, 그래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은 이제 직접 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양육자, 부모님께서 이제 대신 우리 아이가 어떻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는지를 이제 조사지에 답을 쓰시는데 그런 조사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해주는 거죠. 진단을 통해서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너무나 많은 어떤 유해 매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도박에 대한 것도 있고 성매매에 대한 것도 있고 심지어 예. 요새는 이제 청소년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유해 매체를 전부 없애는 그런 저희가 그룹이 있어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서 그걸 계속 이제 없애고 좀 더 클린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인터넷 과외존 상태가 됐다. 그러면 무주에 인터넷 드림 마을이 있습니다. 드림 마을이라고 있어서 치유를 할 수 있는 캠프가 있어요. 아, 그 그래요. 무주에 가서 거기서 치유를 받고 돌아왔을 때 어떤 치유의 그런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치유 과정 프로그램까지도 여성가족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치유라는 게 참 필요한 게 유해 뭐 음식이나 이런 거를 100% 근절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인터넷을 통한 이제 약간의 유해 이런 환경들이 노출되는데 이게 중독으로까지 가냐 이제 그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중독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네. 치유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관님께서 지금 얘기를 했지만요. 청소년 관련된 여성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생활과 굉장히 민첩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장관님은 과연 어떤 현장을 다녔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직접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경남도청을 방문하셨습니다. 마음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이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전국 240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4,500개 학교를 연계해 심리 정서 지원 상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사례가 있으시면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또 창원에 다녀오셨네요. 있는 17개 초중학교와 협력하여 학생 정신 건강 정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두 친구가 그 같은 눈높이에서 친구로서 그 다음에 같이 학교에서 생활을 자, 잘 봤습니다. 이번에 청정동행 현장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약속 1호도 발표를 하셨다면서요? 네. 제가 이제 지자체 5곳하고 그다음에 교육청 10곳하고 MOU를 맺었고요. 예. 이번에는 MOU를 다 맺은 경남도청, 그다음에 경남교육청과 함께 청정동행, 청소년 정책 동행을 줄여서 저희가 하는 말인데요. 아, 그렇군요. 청정동행 11번째로 청소년의 이제 마음 건강과 관련된 포럼을 하면서 예. 여성가족부 장관의 약속 1호로 청소년의 마음 건강을 돌보겠습니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한 5개쯤 됩니다. 이제 소개를 드리면 예. 첫 번째는 이제 어느 곳이나 길거리든 아니면 온라인이든 어느 곳이나 찾아가서 상담을 하겠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40개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예. 4,500개의 학교를 연계해서 학교를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하겠다는 게 두 번째고,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에 240개가 이제 전국 시군구에 다 있는데 집중 심리 클리닉을 다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임상 심리사를 배치를 합니다. 일부에 예. 대해서는 임상 심리사를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3월 20일 날 청정 동행을 하고 생명존중재단이라든가 정신건강의학센터, 그다음에 소아정신의학 학회 이런 데하고 MOU를 맺어서 처음에 발견, 그다음에 치료, 그다음에 사후 연계까지 하는 그런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연계를 했고,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은둔형 청소년이 있습니다. 집에서 밖에 나오지 않는 청소년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가 없습니다. 통계가 예. 하나도 없어서 올해 처음으로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겠다. 이 5가지 내용을 여성가족부 장관 1호 약속으로서 청소년 마음 건강을 돌보겠다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하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장관님께서 아마 이렇게 쭉 얘기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살률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예, 있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인데요. 네, 맞습니다. 청소년의 그 어떤 사망에 이르는 제 원인의 1위가 자살입니다. 예. 그다음에 OECD 국가 중에 저희가 청소년 자살은 4위에 해당될 정도로 그래요. 매우 높아서 예. 저희가 청소년의 마음 건강을 미리 돌보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맞습니다. 경우까지 가기 때문에 예. 이 저출산 사회에 어디에 있던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어떤 미래의 그렇죠. 인적 자원인 청소년들의 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마음 건강까지. 건강을 살피는 것이 예.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예. 1호 약속으로 국민께 약속을 드렸고 올해 내내 저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마음이 허하고 좀이라도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학생이 있다면은 장관님께서 하는 정책을 통해서 좀 잘 극복하기를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현장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유엔에 직접 다녀오셨네요. 네. 3월 초에 유엔에 직접 다녀오셨습니다. 자, 지난 3월 초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유엔 여성지휘위원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유엔 여성지휘위원회 이름이 좀 생소한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유엔에 여러 기능위원회가 있는데요. 예. 그 중에 이제 하나하고 올해가 67차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미국에서 여성들이 어떤 참정권을 예.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에서 비롯돼서 시작된 것이고요. 올해 이제 주제가 디지털 그 시대에서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였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여성의 어떤 그 역량을 강화해서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 것인지가 중요한 어떤 화제였고 예. 매우 의미 있는 그런 그 회의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디지털 시대의 양성 평등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잠시 소개 좀 해주시죠. 예,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디지털 시대는 이제 여성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서 예. 우리가 과학기술 분야에 얼마나 많이 진출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여성의 고부가 가치로서의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우수 사례를 소개를 해서 국제사회에 어떤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었고요. 디지털은 또 하나의 위험의 요인이 또 됩니다. 온라인상의 그렇죠. 여러 가지 성범죄라든가 그다음에 유해 매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지 그 모범 사례를 외국에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유엔 성평등 사무총장이 본인 트위터에 한국이 모범 사례다. 그러니까 디지털 성범죄나 디지털 시대의 어떤 범죄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모범 사례라는 것을 이렇게 트윗을 할 정도로 디지털 선진국인 만큼 어떤 그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걸 소개를 했고, 3번째는 이제 AI 시대가 이제 열리는데 AI 시대의 윤리는 어떠해야 되는지, AI 윤리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성적으로 어떤 편향된 그런 AI 기반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AI 시대의 어떤 성적 편향을 없애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AI 데이터셋 같은 것들을 어떻게 양성평등하게 만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제를 다루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였었고, 대한민국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예. 유엔에서는 굉장히 총회에서 몇 개 안 되는 굉장히 큰 회의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한민국 대표해서 가셨으니까 또 국위 선양을 잘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리로 나가 국민의 목소리를 좀 직접 들어봤습니다. 쪽지에다가요 이렇게 메모를 통해서 장관님께 질문해 주신 분도 네. 계시고요. 네. 또 영상을 통해서 직접 또 질문을 해 주신 분도 계시는데 만나보시죠. 자, 여성가족부 장관님께는 과연 어떤 질문이 있는지 질문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저출산 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장관님께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네.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0.7명 이하로도 떨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여성가족부에서는 어떤 정책 펼치고 계시는지요? 아까 잠시 소개를 드렸는데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 돌보미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집으로 가는 아이 돌보미가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부모님들이 많이 원하시는데 예.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서 민간까지 이제 다 포괄을 해서 국가 자격증을 아이 돌봄사라고 저희가 가칭 정했는데요. 예. 이제 국회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요. 아이 돌봄사로 해서 저희가 자격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예.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들을 국가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록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두 자녀만 있어도 다자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벌써 0.78 탈락 명이 2명인데. 그래도 다자녀입니다. 예. 그래서 2명부터는 정부의 지원 부분을 파격적으로 해서 본인의 부담을 거의 없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이번에 저출산 정책을 곧 발표를 할 텐데 예. 굉장히 파격적인 지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아까 말씀드렸고 예, 제가 예. 취임해서 가족 친화 최고 기업을 이제 또 지정을 했는데 가족 친화 최고 기업은 대기업은 15년 이상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유지한 기업, 예.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12년 이상 유지한 기업인데요. 이런 기업들에게는 제가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아빠에게도 의무화하는 것. 아,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나라를 보면은 양쪽이 뭐 다 쓸 써야 수- 합니다. 예. 만약에 안 쓰면 그냥 사라집니다. 엄마가 아, 대신 그래요?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아빠가 최소한 90일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쓰지 않으면 손해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도 아직 국가 전체에 그걸 도입하기는 조금 여러 가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가족 친화 최고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럼 아빠에게도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것 예. 한다든가 육아휴직을 또 못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육아휴직 급여에 상한선이 있어서 예. 자신의 급여와의 이제 차이가 많은 거예요. 아, 그러면 그렇군요. 그 급여만 받아서는 생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때문에 예. 그 차액을 그 기업이 보전하는 것 그렇게 음. 해서 자신의 급여만큼 줄 수 있도록 예. 그것을 저희가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종의 사회적 실험인데요. 그래서 두 번째가 가족 친화 최고 기업을 통해서 일가정 양립을 하는 문화를 더욱더 확산해 가는 것이 두 번째고 예.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여성들이 그 아이를 안 낳냐면 경단이 될까봐 겁나는 거예요. 경력 단절 여성이 될까봐. 딱 단절이 되면은 네. 다시 복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다시 이런 두려움 많죠. 복귀했을 때 자신이 원래 있었던 자리에 돌아가지 못하고 예. 주변부 어떤 직업으로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내가 아이를 낳게 되면은 경단이 되고 회사에서 눈치를 주고 뭐 이런 예. 일이 생기고 자기가 어떤 승진하는 데서 페널티를 얻을까봐 그런 게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고용을 유지하도록 바꾸는 여러 가지 제도나 법을 바꾸는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를 바꾸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여성가족부가 하는 거고 예. 저출산 문제는 사실은 온 사회가 다 함께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성가족부 혼자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모든 부처와 그다음에 국민도 같이 민간 단체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거라고는 아마 상상을 못 하셨을 건데 단지 뭐 어떤 재정의 문제 예. 돈을 좀 더 드린다. 그러니까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린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예. 사회적인 제도의 문제 맞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우리 국민들의 인식의 문제, 그다음에 경쟁이 치열해진 부분, 사교육 부분이라든가 젊은 청년들의 취업의 문제 이런 예. 것들이 다 그야말로 다 혼재되어 있는 굉장히 그 고난도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하나하나 우리가 묶인 실타래가 있을 때 아무리 막 엉클어진 거를 빠르게 풀려고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실타래 처음을 잘 풀어서 하나하나 하나하나 풀어내듯이 해야죠. 예. 그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들께서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문제를 풀어내는데 모두가 힘을 합쳐서 역량을 발휘해야 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서 출산율 높이기 위한 정책과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또한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는 장관님께서 네. 직접 질문을 하나 좀 뽑아주시죠. 제가 읽어도 될까요? 예, 예. 네. 저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여성가족부 폐지로 시끄러웠는데 여성가족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되게 예민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작년 10월에 예. 여성가족부 조직 개편안을 냈습니다. 예. 그래서 행안부가 그 법안을 내서 국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아마 이제 다시 또 논의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되고 어쨌든 정부 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법이기 그렇죠. 때문에 국회의 논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고요.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존속하는 여성가족 청소년에 대한 보호 업무를 더 강화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맞습니다. 하셔서 여성가족부가 지금 형태로 있는 동안에도 이런 일을 하고 저는 우리 공무원들과 열심히 국민 옆으로 더 다가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장관님께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잠깐이지만 긴 시간 아니고 잠깐이지만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일이 제 느낌에는 굉장히 크다고 느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계속해서 충실히 해주십사.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성가족부 장관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요즘 젠더 갈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여가부의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젠더 갈등, 네. 저 얘기하다 보면 참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것 같아요. 한국은행하고 여성가족부가 지난해에 예. 젠더 갈등의 경제적 원인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분석 어떻게 보고서가 나왔나요? 나와서 궁금한데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측할 수 있었던 건데 예, 경제적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젠더 갈등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저성장의 시대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일자리도 풍부하지 않고 특히 예. 좋은 일자리는 많지 않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남녀가 이제 갈등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일종의 세대 갈등의 표면적으로 나타난 형태가 저는 젠더 갈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시대는 고성장 시대여서 그렇죠.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직장을 구할 수 있었고 예, 자기 집을 장만할 수 있었던 시대였던 반면 요새 음. 젊은이들은 굉장히 소확행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떤 커다란 꿈을 꾸고 자신의 미래를 그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예. 상황에 처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젠더 갈등도 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제 남학생과 여학생들을 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예, 남학생들은 군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손해를 본다. 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여학생들은 이제 취업을 할 때 뭔가 페널티가 있거나 아니면은 약간은 남성에 비해서는 좀 자신이 불리한 그런 면에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남성에게는 어떤 군대 문제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성들은 취업할 때 양성 평등한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떤 차별이 없도록 어떤 여러 가지 성별 근로 공시제 같은 걸 저희가 도입을 해서 입사할 때 남녀의 비율은 어떤지 승진할 때 비율은 어떤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공시를 하는 거죠. 그런 게 국정과제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성별 근로 공시를 통해서 그런 어떤 채용에서의 어떤 불평등이나 이런 게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올해 제가 이제 지역을 많이 좀 돌아다니면서 청년들하고 타운홀 미팅을 한다던가 아니면 예. 지역에 맞는 여러 토론회의 의제를 발굴해서 지역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저희가 어떤 그 젠더 갈등을 좀 해소하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좀 우리가 굉장히 디지털 강국이다 보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젠더 갈등이 좀 증폭된 부분도 저는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실제 문제보다 조금 더 증폭돼서 나타나는 온라인 같은 데서 그래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여성은 또 남성을 이해하고 남성은 그렇죠. 여성을 이해하고 남성 중심도 아니고 여성 중심도 아닌 정말 양성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는 지역별로 제가 좀 뛰면서 지역 청년들과 다양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회 문제화 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잘 해결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청소년이나 학생들에 관한 정책에 대해 정작 본인들은 참여하기 어려운데 혹시 학생들이나 청소년도 쉽고 다양하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책에 참여한다. 사실 정책을 받는 입장에서는 내가 얘기하는 정책이 반영되면 제일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은 있을 것 같아요. 저런 걸 조금 어떻게든 좀 받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제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청소년 특별회의라고 해서요. 예.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무상급식이 전국에 다 그 확산된 것이 그 청소년 특별회의에서 제안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청소년층에 교통카드하고 선불카드 기능을 탑재하게 된 것도 예. 특별회의 어떤 친구들의 제안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우선 청소년 특별회의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청소년들은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지자체에도 또 이제 저희가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있어서 예. 지자체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수전 시설에서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고, 또 청소년 포탈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 그래서 청소년 포탈에 자신이 어떤 제안하고 싶은 정책을 남기면은 저희가 그걸 다 스크리닝해서 그러니까 피드백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정책 소통 공간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청소년들도 저는 어떤 정책을 내가 생각하는 정책이 이렇게 입안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법 부지런히 하면은 충분히 반영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거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아마 청소년 학생들 입장에선 대부분이 아닐까.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잘 기억을 했다가 이런 정책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면은 말씀해 주시고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또 실현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앞으로 여성가족부가 새롭게 추진할 정책, 그리고 뭔가 힘을 팍팍 주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름하여 정책 언박싱 순서입니다. 올해 여성들의 이 사회 경제적 역할 강화 관련해서 새로 추진되거나 또는 중점을 두는 정책이 있으신지요, 장관님? 예, 아까 여성 인력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어서 범부처 여성 인력 양성 협의체를 저희가 구성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벌써 이제 2차례 회의를 해서 예. 뭐 디지털,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환경산업 이런 쪽에서 고부가가치 쪽에서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고용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세일센터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새로 일하기 센터를 줄여서 예. 세일센터라고 하는데, 세일센터를 중심으로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예. 고용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큰 사업을 올해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디지털 관련된 새로운 부가가치 예. 하이테크 산업 쪽으로 많이 진출하는 것이 제가 하려는 일이고, 그다음에 청소년 정책을 마음 건강도 하고, 아까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사회에서 어떻게 청소년들을 보호할 그렇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더 강화해서 청소년 정책도 좀 많이 진도를 더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센터 얘기를 제가 오늘 조금 많이 못했는데, 예. 가족센터가 이제 244개 전국 시군구에 다 있는데요. 거기서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예. 아니면 다문화 가구에 대한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30% 이상이 1인 가구여서 1인 가구에 대한 서비스. 혼자 아플 때 1인 가구에서 병원에 가기도 되게 어렵고, 약국에서 약을 사오기도 어려웠을 때 병원 동행 서비스라든가 예. 약국에서 약을 대신 받아다 주는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저희가 좀 사회 서비스를 좀 더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어서, 여성은 올해 어떻게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보겠다는 게 제 목표고, 예. 그다음에 청소년은 마음 건강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나머지 활동의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어떤 디지털 부분에서의 보호 같은 것들을 점점 강화해 가겠다라는 것. 그다음에 가족은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다양한 서비스를 하겠다. 그런 것이 올해 이제 여성가족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책적으로 또 뒷받침이 잘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사실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장관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도 시간이 참 빨리 아쉽습니다. 저도 지나갔는데 아쉽습니다. 네. 여성가족부 정책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여성가족부가 굉장히 작은 부처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공무원 수나 아니면 예산이 1조 5천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예. 미니 부처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일들이 미니하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굉장히 큰 일들을 하고 있고,
국민 삶에 가까운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국민들께서 여성가족부를 되게 중요한 부처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여성의 인권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 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1366으로 전화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청소년의 어떤 상담이 필요하다. 그럼 1388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저도 직접 제가 1388에 전화해서 예. 상담원이 상담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에 대한 어떤 서비스는 전국 시군구에 다 있는 244개의 가족센터를 방문하셔서 예.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여성가족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김현숙 장관님께서 여성가족부가 예산이나 뭐 인력 규모로 봤을 때는 작은 부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하는 일 자체는 절대 작지가 않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책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 여성가족부 정책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봤습니다. 궁금증 많이 풀리셨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요. 정책 플랫폼 치시면은요. 다시 보기 기능이 가능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